자, 박사님,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네. 어느덧 5월도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갔고 절반 훅 거의 지나갔죠. 뭐 말 정도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 주식시장의 흐름을 저희가 이렇게 좀 한번 리와인드를 해보니까 올해는 이 주식을 빼면 정말 뭐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맞죠. 주식으로 보면 몇 가지 있겠지만 토탈로 보면 그래서 인공지능, AI, AI가 모든 것을 잡아먹은 맞아요. 네, 그런 한 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또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시에테 제너럴에서 이걸 계산해 봤어요. 금년에 S&P 500의 상승분은 대부분이 인공지능 덕분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AI를 제외한 거, AI를 제외한 게 뭐 특별한 게 보다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처음에 챗 GPT하고 오픈AI 얘기했잖아요. 그때부터 같이 먼저 달리기 시작한 거가 엔비디아고요. 최근 알파벳까지 이런 것들을 통칭 AI에 집중된 주식 몇 개 한다고 그러보면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AI를 제외하면 주가는 오히려 S&P 500은 지금 4,180, 9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S&P 500은 작년 대비 지금 마이너스 났고요. 그래서 그걸 지수로 계산하면 올 한 3,80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만 올랐고 나머지는 별로 재미없었던 그런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AI 그들의 축제가 될 텐데 연초에 AI나 뭐 로봇 관련주가 정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 좀 쉬어갔었거든요. 국내에서도 뭐 2차 전지 쪽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모였기 때문에 좀 쉬어가다가 이제 또 2차 전지 쪽이 쉬어가니까 다시 AI나 로봇 쪽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덕분에 결국에는 기술주 중에서도 AI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거 사실 좀 버블이 아닐까 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버블을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죠. 밸류에이션 대비 얼마만큼 주가 많이 올랐냐 이거 분명히 버블일 수 있겠고요. 단순하게 주가 많이 올랐다? 이것도 버블일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마음의 버블이 있고 각자의 마음의 버블이 있는데요. 지금 버블이 아니다? 분명히 버블은 맞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엔비디아 100% 훌쩍 넘어 올라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주로 우리나라 뭐 2차전에 더 많이 올랐다가 좀 쉬고 있지만 엄청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그러니까 많이 오르는 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하나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소위 PER도 마찬가지 뭐 여러 가지 지표도 있는데요. PER로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진행형 과거 11개월부터 현재까지 보면 거의 한 180배, 190배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예상 실적 걸로 보더라도 거의 50배 정도 나오고요. 두 개 모두 어떤 지표로 보건 엔비디아의 과거 지표로 보면 분명히 이제 버블은 맞아요. 그럼 주가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도 높고 특히 이런 것들을 보면 성장주는 이익이 잘 안 나는 기업들을 보면 뭘까지 따지자면 PSR 들어보셨죠? PSR은 매출 대비 몇 배예요. 이익이 아니라 이익 갖고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그럼 매출 갖고 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매출 보면 아무리 성장주도 4배, 여기 나스닥 같은 경우 3, 4배 정도 나오고 있고 S&P 500도 뭐 2배, 3배 뭐 이런 거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몇 배냐면 거의 30배입니다. 엄청 큰 거잖아요.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건 진짜 엄청나게 높은 그런 수준이라고 보셔도 틀림은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의 역사는 한마디로 버블의 역사였어요. 버블이 생겼다가 꺼지고 생겼다 꺼지고 생겼다 꺼지고 그렇게 흘러왔죠. 그래서 버블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버블이면 주식 안 한다 하시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늘 얘기하는 정말 저평가 주식만 계속 찾아다니면서 가치 투자 계속 하시면 되는데 사실 가치 투자도 적절하게 섞어야죠. 가치 투자만 하는 거는 또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가치 투자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농심이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돈을 꾸준히 버는 뭐 설탕 회사, 밀가루 회사 이런 것들 뭐 요즘이 모르지만 뭐 그런 것들을 막 그런 것들인데 그게 크게 뭐 그 성장성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늘 말씀하는 이제 안배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성장과 같이 가야 되고 버블도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1970년대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버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림을 지금 띄워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80년대 중반 후반 보면 일본의 정말 그 성장이 일본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일본의 부동산을 다 팔면 미국에 일본은 뭐 그때 도쿄 부동산만 팔아다가 미국을 다 사는 뭐 이런 얘기했을 정도로 일본의 버블이 형성됐을 때
데에도 일본도 지금 거의 100% 올랐던 데고요. 그리고 아시아도 마찬가지. 아시아도 많이 올랐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또 90년대 말 2000년 초에는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인터넷 버블, 닷컴 버블. 닷컴 버블. 네. 네. 지금은 기억도 못 하시지만 이제 어렸을 때지만 아마 부모님 세대는 네. 막 기억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기술로가 난리 났을 때 있었어요. 몇백 배 올라가 막 네. 그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도 보면 인터넷 같은 경우도 200~300%가 올라갔고요. 네. 또 2000년대 2007년 8년 그때 보면 주택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말렸고 네. 그게 결국 터져갖고 리만 사태가 떨어졌고 네. 그다음에 모든 것이 중국으로 간다 그래서 중국 관련 올랐던 데가 네. 있었죠. 그리고 또 2000년대 10년대 중반에 보면 한때 또 바이오테크가 난리 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팬데믹 직전에 많은 분들 들어본 적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누님이 하나 생겼었잖아요. 돈나무. 네, 돈나무 네. 누님. ARKK 같은 것도 몇 프로 올랐어요. ARKK 같은 것도 500%, 600% 올랐고. 네. 점점 더 심해지네요. 근데 이 모든 걸 앞서왔던 거가 뭐야? 비트코인이야. 아, 그러네요. 비트코인은 1600%, 1600%, 1600%가 올라갔었던 네.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빵 같은 것도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AI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이런 거 보면 100%밖에 안 올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 우리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네. 굉장히 많은 버블들이 있었어요. 여러 분야에 있어서. 근데 그때와 비교하면 AI는 정말 고작 뭐 한 10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아주 네. 작은 버블이다. 버블이 아니라고 제가 말을 안 하지만 네. 분명히 밸류에이션 분명히 엄청 높지만 이들의 그 블룸버그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한 걸 보면 제목을 보면 AI bubble still is in infancy. 아주 아직도 유아 단계란 거야. 그래서 이걸 갖고 버블이라 그래갖고 더 쉬운 말로 베이비 버블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버블은 버블인데 아직 베이비 버블이고 인간의 속성. 그러니까 이런 주가 올라갈 때만 올라타고 이런 것들이 네. 막 올라갈 때면 묻어가고 막 이런 것들은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명히 버블이지만 이게 버블이 너무나 버블이 꺼졌다. 이거 네. 꺼진다. 이런 거를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기 쉽지 않죠. 바로 그런 부분을 지난주에 소위 많은 분들이 아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서비스 나우와 협업을 발표하면서 얘기한 거가 지금 이제 초기 단계를 봅니다. 이제 막 사람들이 네. AI를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할 정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네. 느낌을 보면 물론 AI가 분명히 버블이고 밸류에이션은 설명할 길이 없는 주식들이 많고 미국도 엔비디아가 그럴진데 수많은 AI 관련 기업들 전 세계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버블은 분명하죠. 다만 그것들이 바로 꺾인다를 얘기하기에는 함부로 딱 얘기하기엔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이 정도가 베이비 버블이면 우리는 이 베이비 버블에도 놀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올랐어? 네. 근데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는 거면 이 베이비 버블이 점점 커진다는 건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예요, 밸류가? 엔비디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이익 기준을 보면 지금까지 이익을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200배. 아, 200배. 네, 현재 그 앞으로 12개월 예상치를 지금 보면 50배. 그러니까 엄청나게 네. 이 전망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분명히 그렇죠. 맞다라고 보셔야 네. 되기 때문에 이런 엔비디아 이런 버블의 밸류에이션을 누구도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부정적인 사람들 꽤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테크라든가 기술주 AI 버블이 막 형성 중인데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더 혹시라도 가고 그러면 네. 주식은 지금 전체적으로 팔아야 될 때라는 시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엔비디아가 아니라 전체 시장이 비싸다는 시각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사실 AI랑 묶을 수 있는 종목이 참 많을 텐데 말이죠.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각각 AI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쪽은 뭐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주식이 보면 우리가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알파벳 같은 초대형 빅테크들이 네. 그들이 있는 거가 되겠는데요. 그런 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AI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분기에도 이 언급이 많았는데 금년 1분기에도요. 4분기 대비, 이미 4분기 대비에 벌써 이들도 65에서 70%까지 언급량이 또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AI를 진짜 얼마만큼 투자할지 모르고 얼마만큼 비즈니스에 관련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저기서 AI를 발표할 때마다 네.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올 한 해 주가 흐름을 보시면서 얼마만큼 올라간지 한번 보겠는데요. 대표적인 기업들 몇 개만 보겠습니다. 두 개의 그림을 두 개로 나눠서 보겠는데요. 네. 처음에는 엔비디아 가장 큰 것들, 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도 메타버스 얘기 줄고 요새 네. AI 얘기 많이 하거든. AI 플랫폼 자기네가 한다 얘기하고 있고 그거를 또 기반으로 하는 SNS 새로 보여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네 개를 보더라도 엔비디아가 118%,
마이크로소프트가 32%. 물론 그들 이유만은 아니죠, 분명히. 네. 알파벳이 37%, 메타 플랫폼도 96%가 올해 올라갔고요. 네. 특히 좀 상대적으로 적고 많은 분들이 또 혹해서 좋아하실 만한 것들, 이금 아직 규모가 아직 뭐 적자 위치에서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 거가 팔란티어죠. 네. 팔란티어도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2분기 연속으로 보면 회계 기준은 엄격한 회계 기준인데 플러스 났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더 AI 시장에서의 자기네가 최고다. 네. 자기네가 시장을 지배할 거란 자신감. 스노플레이크도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했는데요. 스노플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노플레이크도 AI를 관련된 데이터 취합 및 분석에 대해서 자기네 압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서비스 나오는 기업형 소위 IT 그런 관련 기업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도 바로 요번 엔비디아랑 손을 잡은 거잖아요. 네. 거기하면서 서비스는가 기업형 AI 플랫폼을 같이 만들어서 앞으로 이 시장을 장악하겠다 얘기했고요. 세일즈포스도 이제 비슷한 회사, 거의 똑같은 회사인데 세일즈포스가 더 큰 회사인데 세일즈포스도 AI 관련된 플랫폼을 이미 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들도 보면 팔란티가 82%, 스노플레이크가 30%, 서비스나우 30%, 서비스나우도 56%나 오르는, 세일즈포스도 56% 오르는 등 엄청나게 하고 이렇게 그 주가 흐름이 좋았고요. 수많은 기업들이 이런 IT 기업뿐만 아니라 비IT 기업 중에서도 이번에 실적만 보더라도 크라프트하인즈 케첩 만들고 네. 마요네즈에 뭔 상관 있겠어요? AI를 한다고요? 아니 AI를 이용해서 뭐 물건도 좋은 거 만들고 네. 고객 관리도 하겠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 크라프트하인즈,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제약사 같은 경우에도 AI를 이용해서 뭔가 더 신약 개발하고 이런 데 네. 쓰겠다니까 지금은 그냥 AI를 모든 사람이 AI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버블이 어느 정도 껴있을 때 베이비든 뭐든 간에 버블이 어쨌든 있을 때 네.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그렇다고 네. 아까 얘기했듯이 뭐 나중에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뭐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네.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그리고 아직 우리는 뭐 AI 난 더 사고 싶어 혹은 새롭게 신규 접근하고 싶어 하는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이제 많은 분들 질문이 이거잖아요. 엔비디아 지금도 사야 돼요? 네. 제가 봤을 때 그거 물어보는 사람들은 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이미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보면 엔비디아 사야 된다면 네. 겁나기 때문에 네. 지난달에도 못 샀고 2주 전에 못 샀고 지금도 못 사. 그래서 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딱 힌트 드리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한 주를 딱 사시면 한 주. 한 주를 사시고 한 주랑 금액도 비쌀 수 있잖아요. 비싸죠. 소수점 다 되잖아요. 5만 원치 사보는 거예요. 5만 원만 딱 사보면 되겠고요. 앞으로 매일매일 볼 게 아니라 네.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단위로 그냥 주식 수량을 정하지 말고 5만 원이랑 금액 베이스로 사세요. 이미 갖고 계신 분 있잖아요. 네. 갖고 계신 분은 저는 지금 팔지 말라 그러죠. 왜냐하면 실적 시즌, 실적 이번 주 나오는데 네. 젠슨왕은 나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작년에 꽤 떨어질 때도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너무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건 주한테 ETF가 있죠. ETF. 네, ETF를 하면 나름 분산 투자가 다 되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떨어지더라도 다른 것들이 뭐 올라갈 수 있고 뭐 같이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ETF 하시는 분은 워낙 투기적인 분은 아니거든요. 네. 레버리지 하시는 분은 아니면. 그래서 ETF로 간접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ETF를 몇 개 한번 소개해드리겠는데요. AI 관련된 기업들이 담겨있는 ETF가. 네.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검색하면 가장 쉽게 찾는 거가 BOTZ입니다. 보츠인데요. 네, 글로벌 X에서 하는 거죠. 로보틱스 앤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ETF에서 네. 보츠가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도 책에서 몇 번 저도 소개해드렸는데 네. 여기 보면 엔비디아도 들어가 있겠고요. 전 세계에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것도 네. 들어가 있겠고요. 여기서 잘 모르는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일본 회사도 들어있고 뭐 네. 우리나라에서 들어있을 수 있겠고요. 뭐 미국, 중국 이런 걸 포함해서 여하튼 보츠가 네.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려진 거가 보츠가 되겠고요. 또 같은 글로벌 렉스에서 약간 여기서 로봇을 빼고 네. 인텔리전스 앤드 테크놀로지 ETF라고 한 게 있어요. 기술주들이 있네요. 네. 이거는 약간 미국에 이제 집중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메타가 들어가고요, 엔비디아 들어가고, 세일즈포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그래서 물론 저 오래된 것은 보츠인데 네. 제가 받는 느낌으로 보면 두 개 중에 거래는 보츠가 더 훨씬 많은데 AIQ가 아마 많은 분들의 특히
보통 분산 투자를 보통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주식을 여러분들 익숙한 애플까지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AIQ가 앞서 봤던 그 기업들 뭐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더 들어가 있는 우리 눈에 익숙한 기업들이 많죠. 맞아요. 그래서 거래 규모는 보츠가 훨씬 크고 운용 자산은 큰데 AIQ도 오히려 이런 게 좀 잘 맞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라운드 힐 인베스트먼트에서 새로 나온 이거 따끈따끈한 겁니다. 언제 나왔어요? 지난주 수요일인가 나왔을 겁니다. 진짜요? 그래서 거래가 목요일 한번 금요일에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 K증권이고 M증권이고 S증권에서 딱 여러분들 이제 그 팁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딱 주문을 넣어보고 검색창에서 이렇게 돋보기존에 심벌 찾잖아요.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객사한테 전화 걸면 바로 그날은 안 나올 수 있지만 그 담당자가 밤이라도 만약 일을 하고 있다면 바로 넣어줍니다. 이거는 이름 자체가 챗입니다, 챗. 여기도 모두 비슷한 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여기도 이제 중국계 들어가 있죠. 바이두가 들어가 있고, 어도비, AMD, 뭐 C3.ai 핫한 건데요. 세일즈포스까지 들어갔는데 이거가 이틀밖에 거래가 안 돼서 거래가 잘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은 좀 저축 삼아서 조금씩 해보는 정도. 그리고 이거는 또 신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 없는 가격에서 이제 차근차근 좀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 거래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은 바로 첫날부터 첫 이틀 동안 22만 주, 25만 주가 거래됐어요. 이거는 첫 거래치고는 많은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다만 제가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규 너무 상장한 ETF에 너무 심취하시면 나중에 약간 속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신규 상장 ETF의 한 30% 정도는 30%는 2년 안에 상장 폐지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상장 폐지돼요. 다만 상장 폐지더라도 그거의 자산의 가치에 따라서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될 건 없어요. 다만 유동성은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보다는 좀 거래가를 원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AIQ 그리고 가장 따끈따끈한 것은 요 챗.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AI 관련주들에 대해서 종목도 알아보고 그리고 ETF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 수익률 대결. 오랜만에 또 박사님이 이기셨네요. 그 정말 감을 콩나듯이 나오는 경우인데 운이 좋아죠. 애플이 1.5% 종가 기준으로 상승했고요. 솔라엣지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2%였습니다. 태양광은 길게 봐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 저희 뭐 하루 이틀 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게 이번 일주일 동안은 졌을지 몰라도 길게 보면 또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이번 주에는 제가 심기일전에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그럼 심기일전은 나중에 하고 저부터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빅테크가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엔비디아 이런 것들 중에 조만간 하나가 사상체육가 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이번 주에 뭐 엔비디아가 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손만 뻗으면 갈 수 있는 겁니다. 10달러, 뭐 5달러 뭐 이 정도 상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오늘은 올해 상대적으로 재미없고 특히 최근 한 2달 동안 재미없는데 실적으로 보면 너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이제 약간 비자나 마스터카드랑 다른 게 이거는 은행 업무까지 다 하는 회사예요. 비자나 마스터는 이제 업종으로 보면 이들도 금융에 들어왔지만 플랫폼 기업이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미국의 3대 신용카드 회사죠. 그리고 은행 업무까지 다 하는데 이번에 어찌됐건 3월 이후에 금융주가 폭락하면서 이들도 같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신용카드나 이런 신용카드 업무만 보면 이번 실적 시즌에 다 발표했는데 비자나 마스터카드보다 얘네가 오히려 수익성이나 이런 쪽에서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세계적인 그 부분만 보면 괜찮았어요. 다만 다른 두 주식들은 완전히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올라면 사상체 효과 갈 수 있는 거인데 이건 아직 좀 처져 있어요. 은행 업종이란 이유로. 근데 은행 업종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갖고 절대 뭐 물릴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망할 것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 저는 오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한 150달러 수준인데요. 오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랑 거의 가격이 비슷한 수준인데 저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가지고 왔습니다. 심볼은 WM이고요. 최근에 뭐 특별한 이슈나 일정이 있어서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박사님하고 방송을 하면서 들었던 종목인데 좋은 회사예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주가 한번 보니까 거의 사상 최고가거든요. 맞아요. 이 종목도 역시나 기술주는 아니지만 손만 뻗으면 최고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오늘 이길 것 같아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쓰레기 문제가 그렇죠.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과연 또 한 주 동안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안녕.